1학년 옆집 아이가 논술학원에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너도 나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실 수 있겠죠. 반대로 이미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초등 논술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초등 논술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논술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논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희 딱딱한 글쓰기, 어려운 글쓰기, 긴 글쓰기, 원고지에 막 빽빽하게 써야 되는 글,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1학년인데, 2학년인데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논술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논술은 논리적인 글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논술은 넓은 의미의 에세이예요. 생활글이에요. 생활글 들어보셨죠? 어린이가 자기 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 이것이 생활문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왔어요. 자기의 별명을 만들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겠죠. 집에 와서 그것을 글로 썼어요. 그게 바로 생활문이에요. 이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심으로 쓰면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내면 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의 별명을 좀 부르지 말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담아서 쓰면 주장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는 초등논술 학원을 보내고 보내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정리해야 사람이 조금 더 나은 하루하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논술학원에서 그러면 이런 글쓰기만 하나요? 저희 처음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데 이 주제가 점점 확장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조금 더 넓은 문제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필력도 좀 키워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도 만나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생각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초등논술학원에서는 주로 책 읽기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논술학원은 보통 독서논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논술은 넓은 의미의 생활문이에요. 이 생활문은 논술학원을 다니고 다니지 않고와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만 너무 집중하거나 자기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다양한 관점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책 읽기가 도와줍니다. 결국 이것이 집에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매일 읽고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초등논술학원은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필수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논술학원에 조금 늦게 오거나 되도록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다크서클 어깨까지 내려온 친구들도 자주 봐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읽고 쓰는 일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들께 드려서 되도록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되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도 해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입시논술하고 초등논술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시 논술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입시 논술 특징을 그럼 또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입시 논술은 자료를 읽고 정확하게 독해한 다음에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는 글이에요. 논술 시험이지만 독해 시험이기도 하고, 논술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술 시험인 거예요. 초등 논술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이런 입시 논술 형태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읽고 그 글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글도 당연히 쓰고 있어요. 결국에 초등 논술 안에 입시 논술 형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입시 논술이 더 어렵고 초등 논술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으로만 말하면 초등 논술 안에 입시 논술 형태가 오히려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직결시킬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분리해서 시킬 필요도 없고요.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일을 초등학생 때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초등학생에게 그런 입시 논술 형태의 글쓰기만 가르치면 글쓰기에 빨리 질려버리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쓰기 지도가 좀 어려워지기도. 자, 초등 논술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학원에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 논술 학원이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서, 토론, 글쓰기 요 세 가지 같이 하는 학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지시는 점 또는 초등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독서, 글쓰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을 전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